5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던 건 낯선 노인이었어요. 구겨진 옷, 멍한 눈, 그리고 그 노인의 손을 잡고 있던 건 경찰관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치매 배회 중이셨는데 주머니에서 이 주소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0년 전 엄마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사람. 이제 와서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하는 채로 우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노인이 서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코트는 단추가 어긋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눈은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주소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어르신이 역 근처를 배회하고 계셨는데요. 주머니에서 이 주소가 적힌 쪽지가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내민 쪽지를 봤어요. 우리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낯익은 글씨체였어요. 엄마 글씨. 저는 노인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50년이 지났지만 그 눈매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릴 때 우리를 버리고 떠난 그 사람.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알아봄이 없었어요. 누구세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 버린 사람이 날 못 알아본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치매 증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이 돌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누구야? 엄마 강순애. 올해 81살.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엄마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 노인을 봤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들어오라고 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50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 이름은 김지영. 올해 55살입니다. 엄마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강순애는 21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김태식. 인쇄소에서 일하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잘생겼고 말을 재미있게 했습니다. 엄마는 첫눈에 반했대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일을 자주 바꿨어요. 한 곳에 오래 붙어 있질 못했습니다. 이 회사는 날 몰라줘. 더 큰 데로 가야 해. 그러면서 월급을 술값으로 탕진했습니다. 집에 돈을 안 갖다 줬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건 제가 4살 때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채소를 떼다가 저녁까지 팔았어요. 손은 늘 트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집에 와보면 맨날 없어. 살림은 안 하고 장사만 하냐? 엄마가 반박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저는 5살 때 처음으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밥그릇을 집어던졌어요.
국물이 벽에 튀었습니다. 엄마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어요. 저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제가 6살 되던 해 아버지는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버지 짐이 없었어요. 옷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롱 서랍에 있던 엄마의 비상금도 사라졌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현관문만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돼도 밤이 돼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시장 가서 채소 떼고 낮에 좌판 펴고 밤에 들어와서 저 밥 먹이고 재우고 손마디가 굳어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엄마는 늘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영이만 있으면 돼. 엄마는 괜찮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알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몰래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아버지 같은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야. 저는 정말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30살이 넘어서도 선자리가 들어오면 거절했어요. 결혼 안 해도 돼. 혼자 사는 게 편해. 사실은 무서웠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날까봐, 엄마처럼 버림받을까봐.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엄마 장사를 그만두게 하고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40이 넘어서야 엄마는 처음으로 쉴 수 있었어요. 지영아, 고마워. 너 덕분에 산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5년 전 엄마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스불을 끄지 않고 지갑을 어디 뒀는지 몰라 하루 종일 찾고 병원에 가니 치매 초기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점점 저를 못 알아보셨습니다. 너 누구야? 우리 지영이 어디 갔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작년부터는 대소변 실수도 시작됐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여자 간병인 3분이 차례로 왔다가 모두 한 달을 못 버티고 그만뒀어요. 4번째로 온 사람이 남자였습니다. 이름은 박준혁, 49살. 처음엔 망설였어요. 남자에게 엄마를 맡긴다는 게 찜찜했거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준혁 씨가 우리 집에 오게 됐습니다. 준혁 씨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인사가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일은 잘했습니다. 엄마가 대변을 손에 묻히셔도 소리를 지르며 때리셔도 준혁 씨는 표정 하나 안 바꿨어요. 묵묵히 엄마를 씻기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1달, 2달, 석 달. 다른 간병인들처럼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준혁 씨는 엄마를 씻기실 때마다 욕실 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어르신이 창피해 하셔서요.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욕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목소리였습니다. 싫어. 손 치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욕실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준혁 씨, 문 열어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 씨 손등에 핥힌 자국이 나 있었어요. 엄마는 눈가가 붉은 채로 앉아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는 대답 없이 중얼거리셨어요. 태식아, 가지마. 태식,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마 준혁 씨가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소형 카메라를 샀습니다. 주말에 몰래 설치했어요. 욕실 선반 위 수건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월요일 일부러 일찍 퇴근했어요. 방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서 준혁 씨가 엄마를 욕조에 앉혀드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로 천천히 몸을 닦아드렸어요. 엄마가 손을 휘두르셨습니다. 싫어. 만지지 마. 핥히셨어요. 준혁 씨 팔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준혁 씨는 피하지 않았어요. 어르신,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그리고 계속 씻겨드렸습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이상한 장면을 봤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준혁 씨의 팔을 붙잡으셨어요. 가지마. 제발 가지마.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준혁 씨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 가요. 이번엔 안 갑니다. 그 말이 이상했어요. 이번엔 무슨 뜻이지? 저는 영상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학대는 없었어요. 오히려 헌신적인 돌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준혁 씨가 울었을까? 이번엔 안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날 밤 저는 준혁 씨를 붙잡았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카메라 얘기를 꺼냈어요. 죄송해요. 의심해서 몰래 찍었어요. 준혁 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보호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저는 물었어요. 그런데 영상에서 이번엔 안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아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10년 전에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왔어요. 초록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준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제가 돌봤어요. 회사 다니면서 간병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버텼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한계가 왔어요. 아내는 저를 못 알아봤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대소변을 못 가렸어요. 결국 요양원에 맡겼습니다. 준혁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가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석 달 뒤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준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준혁이 어디 갔어? 라고 물으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내가 버렸구나. 내가 아내를 버렸구나.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치매 어르신 간병. 어르신들이 손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하실 때마다 그때 아내가 떠올라요. 그때 못했던 말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안 갑니다. 이번엔 안 버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었구나. 버림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버리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날, 50년 만에 현관 앞에 서 있던 아버지, 치매에 걸려 자기 이름도 딸 이름도 기억 못하는 상태로 저는 그 사람을 집안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왜 들이라고 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뭘 했는데?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가 뭘 해줬는데? 우릴 버리고 5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이제 와서 치매 걸려서 돌아와?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 안 돌봐. 요양원 보내든지 해.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엄마는 평생 저 사람 때문에 고생했잖아. 왜 또 고생하려고 해? 엄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50년 동안 저 사람을 미워했어. 밤마다 원망했어. 왜 우릴 버렸냐고, 왜 돌아오지 않냐고. 근데 이상하게 저 얼굴 보니까 미움이 안 나오더라. 늙고 병들어서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냥 불쌍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50년을 미워했던 사람이 불쌍하다고. 엄마의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아버지는 결국 우리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준혁 씨가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을 돌봐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눈도 마주치기 싫었습니다. 말도 걸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자기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애, 순애 어디 있어? 엄마 이름이었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자다가 깨서도 순애, 엄마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버리고 떠난 사람이 왜 이름을 기억해? 어느 날 아버지 짐을 정리하다가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젊은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50년을 들고 다녔구나. 버리고 떠나놓고 사진은 간직하고 있었구나. 저는 준혁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버린 사람이 왜 사진을 갖고 있을까요? 준혁 씨가 말했어요. 버린 사람도 버린 순간부터 후회하며 살 수 있어요.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기가 없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아가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면목이 없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엄마가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치매에 걸린 두 노인, 기억이 흐릿한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아,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미역국 좋아했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기억하시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었어. 내가 끓여준 거.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0년 동안 미역국 끓일 때마다 생각났어. 이 사람 좋아했는데 한 번 더 해줄걸. 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어요. 미안해. 순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갔는지. 돌아오고 싶었어. 근데 무서웠어. 엄마가 아버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 나도 미워하다가, 기다리다가, 또 미워하다가, 또 기다렸어. 이제 됐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50년의 원망이 저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용서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한 달 뒤 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다. 잠든 사이에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원망하던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엄마는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와서 다행이야. 얼굴이라도 봤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가시고 석 달 뒤 엄마도 가셨습니다. 마지막 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응, 엄마. 고마워. 엄마가 뭘. 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엄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미워하지 마. 그 사람도 후회하면서 살았을 거야. 나도 오래 걸렸어. 용서하는데. 근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엄마가 눈을 감았어요. 저는 엄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앉던 자리, 아버지가 앉던 자리,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지갑, 아버지 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이거 지영 씨가 갖고 계세요. 지갑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진 뒤에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낡고 빛바랜 글씨. 순애에게 미안해. 돌아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 지영이 잘 키워줘서 고마워. 멀리서 들었어. 우리 딸 잘 컸다고. 다음 생에는 좋은 남편 할게. 미안해. 사랑해. 1985년 태식.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전에 쓴 편지, 보내지 못한 편지. 아버지도 후회하고 있었구나. 돌아가고 싶었구나. 그런데 용기가 없었구나.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버린 사람도 평생을 아파한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평화롭게 가셨어요. 50년의 미움을 내려놓고 저도 이제 내려놓으려 합니다. 준혁 씨가 말했어요. 지영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이 일 배워볼까 해요. 치매 어르신 돌보는 일요. 준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엄마 돌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운지, 저처럼 혼자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요. 준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지영 씨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 용서하는 법, 내려놓는 법. 그걸 저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나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저도 그랬어요. 5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는 상대를 봐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고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한마디만 마음에 적어보세요. 미안했어. 보고 싶었어. 이제 괜찮아. 그 말을 언젠가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